그거는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생각이 안 되는데, 서울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은데 경험이 저하고는 많이 다르시네요. 딱 당선이 되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고생했다. 그 말 한마디가 죄송스럽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도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인은 그 교통과 교육 문화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인 지역에는 단국대, 용인 외대, 명지대, 용인대를 비롯해서 많은 대학교들이 위치해 있고 저희 지역구인 한국미술청과 도립박물관, 또 백남준 아트센터, 그리고 이제 처인 쪽에 있는 에버랜드 등이 있고 해서 교육 문화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그 관공서에 들어가서 민원이 들어가서 일을 보려고 해도 너무 답답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의원이 돼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라고 하면은 열심히 뛰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또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게 제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 회기가 얼마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요즘 뭐 얼마 전에 이제 회기가 끝났는데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회기가 끝났는데도요? 예. 어떻게 바쁘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 회기 동안에는 우리 그 지역 주민들과 만나질 못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회기가 끝나면서 또 지역의 현안, 또 지역민의 어떤 민원들을 또 만나서 또 이야기 듣고 그거를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원님 자꾸 찾죠? 그죠? 많이 찾죠. 많이 찾죠. 그러니까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역구가 정확히 어디신가요? 저는 그 용인 5선거구에 있는 그 보라동, 상하동, 동백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그 도의원 지금 초선이시잖아요. 네. 그 전에는 뭐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바로 도의원 초선을 하시는 건가요? 저 기초의원은 그 제가 이제 2번을 도전을 했었는데 그 처음에 도전할 때는 이제 낙선을 했고 또 2번째 도전은 이제 경선 과정에서 좀 안 돼서 2번째는 이제 불출마를 했고 그런데 3번째 이제 기초의원에서 그 광역의원으로 바꿔서 그렇게 재도전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의원님께서 저에게 퀴즈를 내주시는 시간이에요. 정 의원님의 지역구, 기흥구 그쪽의 어떤 내용들일 것 같은데 저한테 한번 퀴즈를 한번 내주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 퀴즈를 준비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곰곰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첫 번째 퀴즈로는 우리 그 제가 지역구로 있는 용인의 이제 기흥구가 있습니다. 그 기흥구는 그 2005년도에 그 설치되어 있어서 기흥구는 이제 구흥구로 이제 정해질 뻔했었거든요. 이름이요? 기흥구가 아니라 구흥구. 구흥구로 정해질 뻔했었는데 기흥구로 바뀌게 된 계기를 혹시 아시나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원래는 구흥구라고 이름이 지어질 뻔했는데 기흥구로 됐단 말이죠. 왜 기흥구죠?
그거는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생각이 안 되는데, 그거는 기흥구. 맞추셔야죠, 그거를. 구흥구. 네. 왠지 구가 옛날 뭐 흥했던 구 뭐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전에 이제 명칭을 하나씩 네. 땄습니다. 기흥구가 되기 전 네. 명칭을 땄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흥구로 정해지기 전에 네. 기흥면과 네. 구성읍이라는 게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구의 구자와 예. 기흥면의 흥자를 합쳐서 구흥구로 정해졌었는데 예. 그게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기흥 반도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예. 그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가 좀 뭐랄까 그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니 주민들의 여론이 그러지 말고 우리 그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 공장을 위해서 어떤 그 기흥구로 하자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래서 기흥구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실리콘밸리처럼 네, 그렇죠. 예. 기흥도 그렇게 알리자라는 네. 세계적으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문제를 못 맞췄으니까 네. 두 번째 문제를 한 번 더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 용인시가 예. 그 특례시로 2020년도에 이제 특례시로 됐습니다. 예.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예. 그 지방자치법 기준을 조건이 있는데요. 예. 그 인구수가 예. 얼마가 돼야 특례시로 지정이 되는지 특례시로. 예, 그래도 100만 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그 첫 번째 퀴즈는 어렵게 못 맞히시고 어떻게 두 번째는 그야말로 쉽게 속대말 이렇게, 때려 맞힌 거예요, 예, 제가. 쉽게 또 맞히시네. 또.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예. 그래서 100만 명이 그 2년 연속 이상 평균 2년 연속 이상 100만 명의 유지가 되면. 유지가 돼야 되고 예. 또 이제 100만 명이 미치지 미달되면. 못하고 이제 미달이 돼버리면은 특례시에 대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인시는 그 100만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특례시가 아마 4곳이 예. 특례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는 2개 중에 하나를 맞췄네요. 그래도 네. 체면치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 이제 50여 년간 이제 정하용 의원님이 살아오신 이 용인, 아끼는 고향, 용인에 대해서 또 경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의회에 입성한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이제 네. 절반이 지나고 이제 반 남았는데, 시간 굉장히 빠르죠? 빠르게 지나갔죠? 네, 정말 빠르죠. 예. 어떠셨나요? 좀 2년 동안 의정 활동 해보시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50년 좀 넘게 살면서 제일 빠른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2년이라는 이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남다르게 이제 두 번의 어떤 그런 그 아픔도 있고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할 일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정말 빠르게 지내왔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고향이 이제 용인이라서 계속 나고 자라셨을 텐데 네. 그 예전의 용인과 지금의 용인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달라졌죠, 당연히. 그렇죠. 예. 많이 달라졌죠. 예. 저희 이제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뭐 다들 저희 시대는 마찬가지겠지만은 소풍을 가도 걸어서 뭐 1시간 이상 다녔었고 또 우리 지금은 이제 기흥 호수공원이라고 하는데 그때 명칭은 신갈 저수지였었거든요. 네, 신갈 저수지. 네, 거기서 이제 여름에는 수영을 하고 또 겨울에는 거기서 이제 썰매를 타고 그러다가 이제 불을 펴서 젖은 양말을 말리면서 이제 해다가 이제 양말도 태우고 그리고 또 집에 가면은 어머니한테 또 혼도 나고 다들 추억이 아마 그런 추억을 많이 다들 갖고 있으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신갈 저수지에서 또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물고기 잡고 또 거기서 물고기 잡아서 또 매운탕 끓여 먹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네요. 서울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은데
경험이 저하고는 많이 다르시네요. 예. 지금은 이제 뭐 다 같아졌지만 저는 용인이 이제 선산도 있고 해서 제가 본 적은 또 용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오곤 했었는데 용인하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니 해도 우리 어렸을 때는 용인 자연농원, 지금 이제 에버랜드로 바뀐 건데 자연농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렸을 때 저는 그 기억이 많이 나요. 예, 놀러 왔던. 예. 자, 뭐 낙선을 하셨을 때나 또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도 뭐가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그럴 때 의원님을 다시 힘나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한마디 말이랄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글쎄요. 어머님과 아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집사람과 아이들한테도 어떤 힘을 얻고 하겠지만 네. 특히 이제 어머님이 처음 그 기초위원회 출마할 때 네. 어머니 하루는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면서 그 봉투를 이렇게 하나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금반지를 팔아서 네. 이렇게 현찰을 이제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주시면서 손을 잡아서 주시면서 밥은 굶지 말고 다녀라. 선거 운동을 하면서 네. 밥 제때 찾아 먹고 힘내서 선거 운동을 하고 꼭 당선이 되라는 네. 그런 말씀을 듣고 뭐 낙선을 했지만 네. 그렇게 이제, 초선 때. 네. 처음에 네. 도전할 때 그렇게 했었고 또 집사람도 그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 또 딸 아들들이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본 때마다 네. 그런 생각을 힘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힘을 내고 또 주역 주민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응원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힘을 내서 또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려울 때는 가족이 가장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이시네요. 네. 예, 예. 뭐 대충 교육행정 뭐 위원회니까 딱 느낌은 오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지금 그 교육위원회가 이제 교육행정위원회가 있고 교육기획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교육기획위원회는 어떤 그 교직원들 예.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예. 우리 그 교육행정위원회는 어떤 그 학교의 외부적인 일반 공무원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시설직 그리고 학교의 어떤 시설물을 수리한다든지 어떤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큰 틀로 놓고 본다면. 예. 그러니까 의원님의 선거 공약을 봐도요 교육에 대한 게 정말 많았거든요. 얼마 전에 상을 또 받으셨다고요? 네. 예. 작년도 행정감사 때 그 행정감사 최우수 그 의원상 표창을 받았고 또 이번에 이제 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주시는 그 의원 대상을 또 받았습니다. 하여튼 예. 받고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활동을 좀 살펴보면요. 그 최근에 대표 발의하신 경기도 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네. 그리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등등. 네. 뭐 정말 다 중요한 것들인데 그렇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씩 짧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특수학교 관련된 거는 저희가 그 조례상에 보면 어떤 예산 지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적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학생 교복에 대한 조례 같은 경우는 학생들 교복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역 화폐나 현찰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돼 있죠? 현재는? 현재는 현물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물만.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어떤 선택하는 어떤 다양성을 더 넓혀주는 그런 조례인데 네. 안타깝게도 이번에 부결이 조례가 좀 됐어요. 부결이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느 위원회를 가더라도 그 조례만큼은 좀 수정을 해서 재발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현물로 하면 획일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공무직원에 대한 예. 관련 조례는 그분들의 어떤 복지가 좀 정식 공무원하고 좀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근데 그 급여는 차이는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복지는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좀 주안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오랫동안 교육 관련 일을 해오셨었어요. 네.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그 용인시 청소년 지도위원회라고 거기서 각 동위원장을 한 10년 이상 했고 그리고 이제 구협의회장 그 용인시 연합회장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잘 됐는지는 뭐 다른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해주실 것이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어쨌든 어떤 뭐 의도를 했건 안 했던 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임위 교육행정위원회의 일과 굉장히 연관이 많네요. 네. 네. 그래서 도움이 이제 많이 되시겠는데요? 네, 도움도 많이 되고 또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교육 쪽으로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된 계기가 됐고 예. 또 그래서 이제 교육행정위원회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 맞춤형 교육 그리고 맞춤형 그 환경 개선 어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좀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들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라동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네. 보라동에 교통이 좀 불편하다. 특히나 그 지방도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그 보라동에 그 315번 지방도가 있는데요. 예. 거기가 지금 전에 그 지하화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 한국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그 도로공사도 고속도로도 지하화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간섭이 된다고 그래갖고 일단 중단을 했다가 그 올 초부터 다시 설계를 해서 그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 지역이 민속촌이 있다 보니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너무나 이제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 그 양방향에서 지금 한쪽 방향에서만 공사를 하는데 예. 양방향에서 공사를 한다면은 그 공사 기간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 그 지역 주민이 어떤 그 교통난 해소를 좀이나마 일찍 해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다가도 계속 그 어떤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런 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론 이제 해놓으면 굉장히 좋은데 자, 그리고 상하동에 레미콘 공장이 네. 있나 봐요. 예. 네, 거기도 상하동에는 지금 현재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그 레미콘 공장이 그 지역 주변에 그 아파트나 주택 단지들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이제 그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주변에 이제 그 아파트나 그 주택 단지들이 들어오다 보니 거기 그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뭐 먼지 또 소음 또 그리고 아스콘으로 인한 악취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민간 업체다 보니 그 시에서도 이제 시나 도에서도 옮겨달라는 요청도 많이 했었고 또 했었는데 이제 그 회사 측에서도 또 원하는 게 또 있다 보니 또 시와 또 마찰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쉽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 레미콘 공장 앞으로 학생들이 이제 그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어떤 대형 차로 인한 어떤 그 안전 그런 부분도 좀 위협받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하루속히 좀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가 이제 시가와 예정지구로 이제 지정이 돼서 2035년인가까지인가 제 기억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이전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이전이라도 그 업체와 시하고 협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이전할 수 있도록 어떤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많은 민원들을 또 들어주시잖아요. 예, 예. 예,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어떤 뭐 주민과의 에피소드 또는 기억 남는 민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원 관련된 조례를 이제 개정을 했는데 예. 거기에 관련된 이제 공무직원께서 뭐 제 번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핸드폰 번호를 알아셔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도 이제는 인간답게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뭐냐면은 그분들은 어떤 병가를 내도 15일은 유급이고 15일은 무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동자로서의 어떤 혜택을 일반직들과 거의 비슷하게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혜택들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해서 이제 그 조례를 발의를 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되고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울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는 또 뿌듯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여태까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여태까지 했냐 그런 부분들의 아픈 부분을 좀 보다듬어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점들이 어떻게 보면 의원의 역할을 좀 못해서 부족하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런 학교에 근무하시는 어떤 공무직원들 또 교사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조례를 이제 발의할지는 또 노력을 연구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좀 편안하고 행복하고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조금 개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예. 결혼을 조금 일찍 하셨어요? 예. 언제 몇 살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집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는 한 19살 때인가부터 아마 살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19살 때부터 살다가 21살에 이제 큰애를 낳고 예, 큰 아이를요? 낳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94년도인가? 예. 그때 아마 결혼식을 올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물가물하세요? 예. 네. 하도 오래돼서. 그럼 우리 첫째 아들이 예. 지금은 몇 살인 거예요? 35이죠. 35. 그래서 그런지 일찍 결혼을 하셔서 아이도 일찍 낳으시고 21살에 낳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벌써 할아버지 되셨다고요? 네, 이제 큰애가 이제 아들, 둘째가 딸, 셋째가 아들인데 이제 지금 딸이 이제 시집을 가서 뭐 27살에 이제 딸도 시집을 갔는데 그래서 지금 뭐 제주도에 이제 살고 있고 또 이제 사위는 거기 제주도 소방관으로 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딸은 이제 육아를 하면서 또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면? 큰애가 큰 손녀가 7살. 7살. 7살, 5살, 3살. 아, 그럼 따님도 네. 셋을 낳았어요? 네. 그렇구나. 다 다복하시네. 네. 그러면 도의원이 되셨을 때 가족분들 되게 좋아하셨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2번 떨어지시고 마지막에 한 번만 더 하는데 탁 되셨으니까. 일단은 뭐 집사람도 너무 좋아했고 또 아이들도 자식들도 좋아했었고 또 이제 어머니도 그동안 이제 많은 신경을 쓰시고 또 걱정도 하시고 해서 딱 당선이 되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고생했다.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의 분들도 이제 저를 도와줬 분들도 다 좋아하셨지만 특히 이제 어머님과 이제 저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 또한 그 당선이 돼서 좀 미안한 어떤 죄책감, 미안함 그런 부분을 좀 씻었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예. 이제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지역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정치인으로서 뭐 다 빼고 인간 정하영은 어떤 사람인가요? 뭐랄까 정이 많다고 할까요? 정이 많고. 근데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네. 밖에 나가면 좀 친구들이나 아니면 후배들한테 뭐 정이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는 걸 얘기를 한다면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 많은 사람이다. 네.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우리 의원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그 MC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잠깐 시간이지만 지난 한 10몇 년의 시간이 그 주마등처럼 이제 지나갔는데 이 계기로 또 더 마음을 다잡고 또 우리 주민들과 또 가족들과 또 저 주변에 저를 이제 많이 도와주신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도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향인 용인 또 이제 기흥구를 네. 위해서 어떤 걸 좀 꿈꾸고 계세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반도체 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될 거고 또 SK 산업단지가 또 들어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많은 변화가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향후 몇 년 안에 150만 도 이상 인구도 이제 늘어날 것이고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시고 하면은 어떤 그 현재 있던 분들과 어떤 그 대립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해소를 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뭐 과학 고등학교서부터 예술 고등학교들을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청과 더 긴밀한 얘기를 나눠서 그런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뭐 상임위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상임위에 있든지 우리 주민을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정하용 의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봤는데 저도 아주 그냥 뭐 인간 정하용 의원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뜻깊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멋진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Give me sticks, give me stones, bend my body, break my bones. You stab and ride to turn me black.